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챔퍼와 필렛 그리고 프로파일 이 세 가지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챔퍼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챔퍼를 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챔퍼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챔퍼 명령을 꺼냈는데요. 원래 이 디폴트한 이 인터페이스 상황은요, 이게 시메트릭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명령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그 인터페이스 상태가 아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요, 어떤 명령이든지 여기 보시면 이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는 이 리셋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래 그 초기화 디폴트한 값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딱. 그래서 시메트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뭔가 지금 상태가 좀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명령창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걸 눌러주시면 초기화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쓰던 명령이 아닌데 싶으면은 눌러주시고요. 자, 챔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퍼는요, 기본적으로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10 엔터를 눌러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10 곱하기 10의 챔퍼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흔하게 쓰는 기본적인 동등한 길이의 챔퍼예요. 자, 그래서 동일한 길이의 챔퍼 45도짜리 챔퍼죠. 그래서 동일한 길이의 챔퍼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옵션이 있어요. Trim Input Curves 라고 하는 이 옵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걸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디폴트한 값인데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클릭을 할 때 이 부분이 잘려지게 돼요. 잘려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놓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체크를 끄시고요, 클릭해서 값을 주시면 이렇게 트림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림을 하고 싶으면 이 옵션을 켜주시면 되고요, 트림하고 싶지 않으면 이 옵션을 꺼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끄고 사용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어시메트릭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시메트릭은 제가 대칭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바로 이전 시간에 대칭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어시메트릭은 그 반대죠.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어시메트릭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보면은 길이값이 두 개죠. 첫 번째 누르고요, 두 번째 누르게 되면 이 길이값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디스턴스 1은요, 첫 번째 눌렀던 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10으로 놓고요, 이 두 번째를 5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눌렀던 쪽이 10이 되고요, 두 번째 눌렀던 쪽이 5가 됩니다. 그래서 어시메트릭은 길이값을 다르게 표현을 할 때 쓰는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Offset and Angle이라고 하는 세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길이값과 각도를 동시에 주는 챔퍼 방식이에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먼저 사용 방법은요, 자, 제가 이쪽을 챔퍼를 하고 싶어요. 각도를 주면서. 그래서 클릭해서 먼저 챔퍼 값을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요, 자, 이제부터 어느 쪽으로 각도를 줄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각도를 줄지, 이쪽으로 각도를 줄지, 마우스를 적당하게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45도, 가상의 45도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얹어놓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왼쪽으로 마우스를 얹어놓으면 이런 식으로 각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쪽으로 각도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60도를 주겠습니다. 60을 눌러주면요, 이렇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챔퍼 값과 각도를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챔퍼는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상에서 챔퍼는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아요. 이거는 필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챔퍼와 필렛은요, 거의 모델링상의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작업일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이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필렛이나 챔퍼를 주는데, 스케치에서 이렇게 챔퍼는 미리 필렛을 주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이제 손이 많이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상에서 챔퍼나 필렛을 줘도 되는 경우는요, 단순하게 돌출 형태로 올라오는 그런 모델링들이 있잖아요. 돌출만 해서 끝나는 모델링들. 돌출만 해서 끝나는 모델링으로 하는 그런 그 설계나 모델링은요, 그냥 여기서 주셔도 무방해요. 이제 나중에 서피스 모델링이나 3D 모델링을 하실 때 이제 형태가 복잡해지면 그냥 오히려 그 챔퍼나 필렛은요, 나중에 3D 챔퍼나 그냥 블렌드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로 주시는 게 좀 더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스케치상에서 이제 챔퍼와 필렛을 이제 써야 될 때도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챔퍼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사각형을 되돌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필렛을 할게요. 필렛. 자, 필렛도 마찬가지로 필렛의 경우는요, 아까 지금처럼 챔퍼에 그 트림 하는 옵션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그 옵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언트림, 트림. 그래서 트림이 필요하면은 클릭을 해서 이 R 값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림이 필요하지 않으면 언트림을 눌러서 클릭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트림이 되었고요, 오른쪽은 트림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필렛도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사실 필렛은요, 이렇게도 많이 사용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이 써요. 예를 들면요, 사각형을 지워 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필렛을 사용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필렛은요,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게 좀 더 유용해요. 예를 들면 이 원과 이 원을 잇는 자연스러운 아크가 있어요. 이렇게 아크가 있어요. 먼저 아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탄젠트도 구속을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R값 주겠죠. 자, 근데 아크를 이용하면요, 여기다가 뭐 자동 구속 왼쪽은 들어갔지만 오른쪽은 안 들어갔으니까 탄젠트 구속을 한 번 더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필렛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필렛인 F를 눌러주시고요. 아까 전에 챔퍼는 단축키가 없었는데 필렛은 단축키가 있어요. F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F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 원들이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저는 언트림으로 놓고 필렛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아크를.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편리하기 때문에 스케치상에서 필렛을 좀 많이 쓰일 때가 있어요. 이 기능 때문에. 필렛이 꼭 사각형의 모서리를 따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과 원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아크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뭐 아크 같은 경우는 뭐 구속 조건을 꼼꼼하게 챙겨야 했었지만 필렛은요, 자동으로 다 탄젠트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아크를 연결을 해야 될 때는요, 필렛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필렛은요,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남기고 주먹을 이렇게 쥐어보세요. 이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봉처럼 되어 있잖아요. 따봉. 이 따봉처럼 엄지는 위로,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 4개는 감싸지는 형태. 이거를 봤을 때, 이 엄지손가락이 나를 향하게끔 하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아진 손이 반시계 방향으로 손가락이 말아지고 있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항상,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의 방향이 되는 거고요.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이거는 공학적으로 약속된 규정이에요. 그래서 Z축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지금 보시면요. X는 오른쪽, Y는 위쪽, 그 다음에 Z는 나를 바라보는 쪽. 그래서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Z축이.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나를 바라보게끔 해주시면요. 주먹이 말아지는 쪽이 반시계 방향으로 말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규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냐면, 필렛에도 이 법칙이 들어가요. F를 누르고 제가 만약에 지금 플러스 방향이 항상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필렛도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 클릭하고 오른쪽을 클릭하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길 누르고 여길 누르게 되면요.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필렛을 난 배운 대로 필렛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뜨나 라고 한다면요. 엄지손가락이 오른손 법칙 때문에 그래요. 오른손 법칙.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항상 회전하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모르시면요. 항상 이렇게 뜨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해서 아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 오른손 법칙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각도도 마찬가지고요. 각도는 항상 이런 식으로 돌잖아요. 0도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을 때 항상 0도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돌잖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90도는 여기, 180도는 여기, 여기는 그 다음에 270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항상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죠. 자, 그러면 필렛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파일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스케치를 종료하고 새롭게 하나 이거 지우고 나서 새롭게 하나 스케치를 진행을 할게요. 프로파일은요, 여기 있습니다. Z로 되어 있고요. 자, 프로파일을 눌러 보시면요. 보통 이제 프로파일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클릭 이런 식으로 라인이 안 죽고 계속 살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라인을 사용하게 되면요. L 눌러서 클릭하면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막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끝나버려요. 자, 근데 프로파일은요. 잠시만요. 이거 되돌리기 좀 할게요. 프로파일은 한번 스타트를 하면요. 이 끝에 선이 살아있어요. 계속 그냥 이 상태에서 클릭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클릭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편리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죠? 계속 짝짝짝짝 그린 다음에 여기다 치수만 주면 되니까. 그렇지만 제가 며칠 전에 예제를 하나 그린 적이 있었잖아요. 직선으로 된 간단한 프랙티스 1이라고 하는 모델링 예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윤곽을 먼저 그리고 나서 치수를 주는 방식은요, 나중에 완전 구속을 찾기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프로파일로 그리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프로파일의 활용 용도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프로파일은 쓰라고 만든 건데 제가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떨 때 쓰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한 가지 이 형상을 만들 때만 써요. 이것들을 좀 지워볼게요. 딱 한 가지 형상. 자, 프로파일을 실행해 주시고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저는 클릭 한 다음에 이게 살아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점을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요. 얘가 이렇게 휘어져요. 자, 그랬을 때 이 라인과 딱 일치하는 여기 이 포인트 있잖아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딱 와닿는 정렬되는 포인트가 지금 딱 추적이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클릭.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점을 드래그를 해서 이 상태에서 떼주기만 하면 끝나요. 떼주기만 하면. 자, 아직은 살아있지만 이제 작업은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ESC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생긴 형태는요. 프로파일이 최고 좋아요. 보통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하면요. 이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예를 들면은 원이 있어야겠죠. 원이 있고 자, 이 원의 크기는 이퀄 레디우스 똑같이 만들어 줘야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치수는 생략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그릴게요. 그 다음에 트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고 벌써 지금 몇 가지 과정이 많이 거쳐졌단 말이에요. 자, 근데 프로파일의 경우는요,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클릭. 아직 이제 선이 살아있죠? 이랬을 때 점을 드래그를 해서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한 번 더 클릭.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클릭. 마무리로 드래그를 해서 떼기만 해주시면 돼요. 떼기만. 자,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강의를 나갔을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서 드래그를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내뻗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이게 내뻗는 방향에 따라서 아크의 생김새 방향이 좀 틀려져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클릭 하신 다음에 이거를 정말 아크와 똑같이 그리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크와 똑같이 이렇게 내뻗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이것도 바로 이쪽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뻗고 이렇게 가셔야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최고 빠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익숙해지면요, 클릭, 드래그, 드래그, 아무리 떼기만 하고 ASC 하면요, 이 영상이 지금 한 3초, 4초 이내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원 그리고 라인 그리고 트림 하게 되면 벌써 이 과정만 해도 능숙하게 해도 벌써 한 8, 9초, 10초 이 정도까지 걸릴 거예요. 물론 좀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랑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랑 몇 초의 차이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 설계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이 엄청나게 많은 선을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그려가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이게 한 2, 3초 몇 초 차이 안 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하루 종일 쌓이다 보면요, 이게 이제 그날의 야근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 수준까지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숙련자 전문가들이라면 이제 그 차이가 별로 없지만 아마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이제 막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갭차가 점점 더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차이부터 잡아나가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설계
에서 이제 쓸데없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속도가 빠른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 설계 같은 경우는요, 정확성, 정밀성이 최우선이라서 그게 담보가 되어야만 그다음부터 이제 속도로 가는 건데, 아직 우리가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는 내가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챙겨 나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속도가 좀 개선이 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챔퍼, 필렛, 프로파일 이렇게 세 가지를 다뤄봤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